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지금 폭락하고 거의 멸종이 돼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찾습니다 라고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나오죠. 이게 지금 금년에 태어나는 사람들 얘기가 되겠고, 제 나이가 50입니다. 지금 요게 72년생 딱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2년생 대비 그죠? 40만 명이 45만 명 이렇게 태어나서 거의 90만 명 정도 태어났었다는 건데, 지금 남녀 합치면은 12만 명 합치면 25만 명. 자, 90만 명, 거의 100만 명 대비 25만이면 4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4분의 1 토막. 아시겠어요? 4분의 1 토막. 자, 이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시면은 가공할 만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합계 출산율 뭐 이런 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가정이, 그죠? 커플이 결혼해 가지고 애를 평균 몇 명 난다고? 평생에 0.8명 0.75명 들어가면 4분의 3이라는 얘기고, 4가정이 있으면은 4가정당 3명밖에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한 가정은 아예 안 낳는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는 결혼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한 친구들도 애 갖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고칠 수가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이 뭡니까,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걱정이고, 우리들 개개인의 삶도 사실 여기에 임팩트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노. 나만 잘 살면 되지란 거는 인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최소한도 유지가 되거나 성장하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는 나 하나가 잘못하면은, 삐끗하면은 다 같이 그 임팩트가 더욱더 확산된다는, 전보다 훨씬 더, 그죠? 비율상을 따져봐도 그렇잖아요. 축소되는 비율 중에서 나의 임팩트하고 증가되는 상황에서 나의 임팩트가 어떤 게 더 강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만 잘 살자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견을 써주세요 라고 제 말씀을 여쭤봤고요, 열흘 전에. 그래서 지금 일단 후다닥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특히 이게 이제 말씀 여쭤보는 거는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11월 말쯤에 어쩌면은 공청회를 하게 될 것 같다. 국회 쪽에서 어떤 단체에서 이거 주관하셔가지고 할 것 같다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한번 뭐 인구 그거 대비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도우미 분들을 이제 들여와가지고 뭐 여러 집에 같이 살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홍콩에서는 그런 도우미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적용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도 한번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혹은 주변에서 들어본 여러 가지들을 비추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들은 없으셨고, 아직 거의 없으셨고, 다른 쪽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IMBA 37기 이선윤 원우님 감사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방법은 정부 지원금 대신에 등하원 도우미를 지원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베이비시터 가격은 너무 비싸고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들이 어린이집 시간 맞추느라고 눈치 보며 힘들어합니다. 정부에서 일정 기간 등하원 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다 하시는 말씀이고, 직원들은 비교적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이 경단녀의 문제거든요. 경력이 단절되시는 분들의, 특히 여성분들이 더 심하잖아요. 출산휴직, 육아휴직 하다 보면 독박 육아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가부장 컬처, 그죠?
제발 좀 없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 섹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섹시즘. 서양에서도 동양 남자 차별하게 되는, 그죠? 동양 남자들이 차별받게 되는, 미국에서 사회에서 보면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동양 남자는 섹시스트들이다, 성차별주의자들이다 하는 그 뿌리 깊은 의심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나 아시아 남자들이 정말 미국 같은 데서 취직하기 힘들어요. 그걸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죠? 쉽게 되질 않죠. 독박 육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게 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건데, 나라에서 지금 이제 출산 장려금 같은 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좀 보면은, 그죠? 출산 장려금 같은 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지금 달라지는 뭐 출산 육아 휴직 제도 뭐 이렇게 쭉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만남 이용권 막 2022년부터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1회 2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일시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역에 따라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했고요.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막 이랬는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는 거. 다자녀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 원,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영아 수당 막 이랬는데 어린이집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아동은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몇십만 원씩, 월 몇십만 원씩 하게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이라고 쳤을 때에 한 해면은 한 360만 원 정도 된다는 거고, 글쎄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죠? 경력 단절을 그 뭐라 그럴까, 독박 육아,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아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진짜 많이 들어갈까 하는 건데요. 사실은 대치동 학원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학원 교육비가 저 정도로 끝나나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영어 유아원 그런 거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서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는 집은 뭐 더 낫지 않냐, 뭐 이렇지 않겠지만,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잘 사는 집은 더 많이 낫고 걱정 없지 않냐 그러겠지만은, 일단 모든 국민들은 지금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나요? 벤치마크가 저쪽 대치동 그거에 꽂혀 있지 않나. 그렇다 보면은 그쪽에 그 유아원 비용 뭐 이런 것들하고 생각해 봐가지고 좀 더 후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 그냥 하는 말씀 드린 거니까 뭐 반대를 충분히 뭐라고 비난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3+3 부모 육아 휴직제 그랬는데 뭐 3개월씩 남편이건 와이프건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 생후 12개월까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 한도는 첫 달에 200만 원, 둘째 달에 250만 원, 셋째 달에 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한도 내라면 육아휴직 3개월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도 이제 좀 완화가,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발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육아의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지만은, 가장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남편이 육아휴직 쓸라 그러면은, 조직 내에서, 그거에 대한, 암암리에 압박이 있는 거죠.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참, 너는 참 신세 폈다. 뭐, 이런 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저도 72년생이라서, 그죠? 제가, 동기들 보니까는 뭐 학부 졸업한 지 25년 되는 뭐 홈커밍 데이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25년. 그 25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갈굼 받은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는 육아휴직 꿈도 못 꿨는데 넌 신세 폈네. 뭐 이러면서 한 말씀 하시는 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물론 뭐 말이 쉽지, 이거 행동으로 옮기긴 참 힘듭니다. 말 조심한다는 게. 그렇지만 서로 간에, 그죠? 나라를 위해서 말씀 조심해 주시고, 그래야 한다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이거를, 덜 부담스럽게, 서로 간에. 그리고 또 너무 억울하시면, 뭐, 하나 더 가지시든가 하는 생각까지, 농담입니다만은, 좀 듭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지원 같은 거가 사실 육아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기들에 대한 거, 아까 보면은 미혼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나왔잖아요.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차등을 둬서 누군 120만 원, 누군 150만 원?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요즘 고딩 엄빠 뭐 이런 프로그램도 또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이런 이제 미혼모라든가 미혼부 가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생기게 되는데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 다음에는 지원이 다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은, 아빠를 통해서는 못하고, 엄마를 통해서는 등록이 되고, 이런, 반대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입법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프랑스처럼 사실은, 이제 결혼에 대한 거가, 이제 좀, 우리도 선진국, 그죠? 들어섰잖아요. 그죠? 미풍양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인구가 지금 멸종하게 생겼어요. 네, 4분의 1 토막 난다고. 4분의 1 토막! 이 앞에서 지금 미풍양속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남녀들이 사귀다 보면은 이제 결혼이 아닌 동거를 하게 되거나 또 동거를 하다가 애를 낳거나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정을 이룬 집에서 애가 태어난 거랑 똑같은 그런 애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육아를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은 불란서에 가셔서 여러 가지 벤치마크하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네, 그렇게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신혼부부들에서 보육원 봉사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 재밌습니다. 보육원 봉사,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고, 백견이 불여일면 아닙니까? 100번 동영상을 보고,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직접 가서 아기를 한번 접해보고 또 이렇게 케어를 안아보고 그죠 아기를 또 이제 잘 되도록 이렇게 밥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친숙해지면서 이게 그렇게 애를 키우는 거가 두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좀 배울 수 있다는 거겠죠. 직접 한번 접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 이런 것이 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 지역 사회에서든, 의무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이든 아니면은 결혼 안 하신 싱글이든 무작정 일단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유아원으로 데려가서, 애를 좀 보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입양도 또 이제 또 익숙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렇고, 두 번째 D-value up 해주신 우리 회원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키는,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식주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값이 너무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집을 꼭 굳이 사야 되는가 결혼할 때. 근데 남들 다 집을 다 해다 주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사실은 반월세 반전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살 때도 그렇고,
월세로 살지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쪽 이제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 때는 특히 20, 30대 때 그죠? 그 자기 능력을 넘어서서 자기의 그 월급 그죠? 연봉 그걸 넘어서서 자꾸 빚지고 이러는 거 오버 커패시티로 나가다 보면은 감당 못하게 인생 망가집니다. 지금 이제 이자율 올라가고 있죠. 뭐 이제 5% 6% 그것도 이제 국고채 수익률 얘기입니다. 프라임 뭐 이렇게 이제 그 랜딩 레이트를 보면 8% 넘어간 거 벌써 오래됐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일단 B2 하셔가지고 집 사신 분들부터 망가지는 거고, 2030, 연봉이 적은 사람들부터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이래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부동산 가격,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뭐다? 전세제도.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세제도입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인가? 그쪽에도 있다는 얘기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 월세입니다, 월세. 렌트로 들어간다는 게 매월 내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게 전세 값이 또 집값의 80%나 돼요. 그러면은, 전세 대비 실제로 산 사람 20%밖에 프리미엄 안 되면서도, 전세로 들어왔어? 뭐 아니면, 실제로 샀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 대뜸 이사 온 사람한테. 되게 무례하죠. 자기가 무례한 줄도 몰라요. 근데, 그런, 무례할 뿐만 아니라 가당치 않죠, 사실. 뭐 20% 프리미엄 갖고서 젠체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웃겨가지고 저도 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번 보는 순간.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식을 솔직하게 까놓고,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용기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가 없다 하는 건데,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지금 떨어진다고 막 엄살 부리잖아요. 근데 호갱노노에 보면은 몇 프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제가 목표로 하는 아파트들은 더 올라갔어. 아니면 그대로 있든가. 그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에는 해당 없습니다. 떨어지는 건 어디예요? 저쪽 어디 포커스 바깥에 있는 쪽에 외곽 지역에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평균 잡아서 0.25% 뭐 0.3% 떨어졌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를 폭락이라고 해야 되는가? 주식을 하도 봐서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직 폭락이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언론에서 자꾸 폭락하는 이유가 뭘까? 그 뒤에 무슨 메커니즘이 돌아갈까? 부동산 값이 정말 뭐 지수로 뭐 내려가고 있다. 0.25%, 뭐 0.3%.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즉시 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꼭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그러면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좀 더 기다렸다가 풀든가. 근데 기다리질 않아요. 기사에서 보면 바로바로 마치 기다렸다는 이런 폭락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바로바로 막 규제를 풉시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물론 올라가면 올라가서 욕먹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욕먹는 게 부동산인데요. 그죠? 이게 좀 어떻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육아 기반이 마련돼서 출산율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겠다. 그렇죠? 하늘 봐야 별을 따죠. 그렇죠? 거기까지. 근데 이게 회사도 이제는 MZ 세대들은 좀 일찍 출퇴근하고 뭐 칼퇴근, 그죠? 그런 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코퍼레 컬처, 기업 문화 자체가, 현실을, 따라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ESG, 그죠? ESG, 그 코퍼레 컬처 그랬는데, 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셔야죠. 말로만 ESG 외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뭐 이런 뭐 ESG 투자합니다. 뭐 광고 내고서 뭐 이렇게 허울 좋은 ESG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그냥 막 내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기업 생활에서 일찍 보내주시고 붙잡지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 그 코스트를 ESG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육아는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나가섰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체에서 친척들이 대가족이야 혹은 이웃집에서 이제 같이 좀 봐주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파트라 그래도 그렇게 각박하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저희 살던 아파트 생각해 보면은 옆집에 맨날 놀러 가고 뭐 야 뭐 야구하자 뭐 뛰어놀고 그러면서 컸었는데 참 각박한 이웃이 돼버렸어요. 2년에 한 번씩 전세 때문에 또 계약 다시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죠. 그것도 더 각박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제도. 예? 그걸 굳이 꼭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뜨내기로 보이죠. 그러다 보면 옆에 집에 있는 사람하고 하기도 싫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도 싫고 게다가 또 엘리베이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바이러스가 더 걱정돼서 말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도 따로 타고 올라갑니다. 옆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 그러면서 도저히 절대로 상대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각박한데 게다가 아이들을 더욱더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뭐예요? 이제 불쾌의 요소, 이제 아이 데리고 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카페들도 생겼고요. 식당들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애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부모들도 먼저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어이구 내 아들, 어이구 내 딸 해가지고 어디 가서 막 돌아다니고서 실수하면은 일단 내 아들 내 딸 편부터 들어주는 거. 왜냐? 이유는 또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숙여 들어가면은 저쪽에서 호구 잡고, 뭐 법적인 소송을 걸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겁나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또 막상 저쪽에 이제 피해를 받으신 우리 뭐 애기가 뭐 설쳐가지고 제가 저쪽에 뭘 쏟아버렸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죠 피해 받으신 분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닐 확률이 사실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90% 이상 그죠 괜찮은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은 내 아들 내 딸부터 일단은 디스플린 훈련 그죠 야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라고 죄송합니다 먼저 가서 얘기하고 이런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의를 망각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도 보면 뭡니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뒤에 그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는 거예요. 뭡니까?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은 안 붙어 있어요. 초보 운전이라서 죄송합니다. 무서운 초보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좀 봐주세요. 그거면 양호해요. 애기가 타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도 양호합니다. 근데 뭐가 나옵니까?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웃기지도 않는 그런 험악한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긴 하죠. 그래서 공공질서에서 예의가 정말 너무 없다. 무례함이 이제는 정말 극치에 다르고 있다 하는 거를 양쪽이 다 극치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제 이쪽도 당하다 보니까 저쪽도 당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인의예지 저희 대학이 무슨 대학입니까? 성균관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예의를 갖추어서 스티커를 붙여도 예의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카페에 가셔서 행동을 하셔도 예의가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예요? 이 카페에서는 애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배척을 하게 되는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줄어든 악순환인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애기들이 없으니까는 또 혹은 뭐 싱글이다 보니까는 애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애기들은 뭐 더욱더 골칫덩어리야 라는 생각이 더 악순환의 일로에 있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보육원이나 이런 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사원들이 가서 좀 접해보고 대해보고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ESG 좋아하시죠? 그죠? 또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그런 보육원의 활동들 많이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회사들에서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은 소기업이라고 해서 뭐 나는 개인 사업장이라서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이런 걸 좀 해주시는 게,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활동들을 세제 혜택을 주시든가 그 개인 회사에다가 그런 거를 좀 실제로 하셨을 경우에, 그죠? 관리 감독도 해보시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적 배려 문화, 저기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후에는 아마도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정된 수순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애기들, 어린애들에 대한 그 천방지축 어린애들에 대한 그 태도, 걔네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혐오, 왜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가는가 생각해 보면은 본인들의 삶이 너무나 각박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있게 되거든요. 나쁘다, 무조건 뭐 부정적인 용어로만 바라볼 건 아닙니다. 부익부 빈익빈 내지는 이런 약간의 불평등은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긴 하거든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요소를 가면은 그게 오랜 세월 쌓이다 보면 몇십 년, 몇백 년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절망에 학습된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혐오,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거를 좀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애기뿐만 아니라 외국 이민자들, 그죠? 지금 필리핀에서 도우미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에도 이 혐오가 정말 중요한 걱정되는 요소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서로 간에 잘 접촉을 많이 해보면서 애기들 뭐 먼저 우리 애기들부터 잘 인브레이스 해주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 좀 이 사회에서 잘 혐오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HAJJ님께서 또 제안해주신 아이디어입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출산율 하락이 길게 보면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말씀. 이제 저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약간 드는 생각은 물론 이제 적정 인구, 그죠? 너무 과밀한 것보다는 우리 실험용 쥐들도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에 너무 많은 쥐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막 못 살게 굴고 쥐를 안 낳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인구 밀도가 적당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걸 넘어서서 이게 4분의 1로 폭감하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출산율이 심각하다는 말씀은 맞지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수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차트들, 그쵸? 이 나라 지표에 가시면은 인구가 얼만큼 감소하고 있는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구 피라미드, 지금 저희 세대 때 대비 4분의 1토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국방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 부족 때문에 더 이상 국방을 할 인력들이 없다.
하는 건데, 그거 AI로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말씀하실 분들 계시겠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겪어보셨죠? 지금 AI가 중요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평탄한 지형에서의, 군대로 치면 평탄한 지형에서 그냥, 유주얼 하는, 늘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은 AI가 뭐 할 수 있겠지. 하지만은, 산악지, 그죠? 그러고 어떠한 도발이 나올지 모르는 북한이라는 존재. 지금 보셨어요, 북한? 저기, 이 저수지에서 잠수함으로 확 SLBM 쏩니다.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인데, SLBM이란 게. 바다에서만 쏠 줄 알았죠, 우리는. 그래가지고, 쟤네 항구에서 떠나면은 저 잠수함이 어디 가가지고, 핵미사일 어뢰를 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거. 바다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저거를 방위할 거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저수지, 그리고 이 담수, 호수나 강에서 쟤네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잡을 건데? 그건 AI로 어떻게 한다? Easier said than done. 말이 쉽죠. 그죠?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는 거, 지금 국방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때 60만 군인이었었는데, 지금 뭐, 절반 반토막 정도 나왔을 거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할 건가? 그죠? 더욱더 줄어듭니다. 4분의 1 토막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직업군인제, 그죠? 모병제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용 창출도 하셔야 되고,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우미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점들은 뭐 이미 다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필리핀에서 이제 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이 많은 분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하는 거. 첫 번째로는 싱가포르는 아파트 구조부터가 도우미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도우미들이 사는 방이 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부엌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시라 그러고, 나머지 식구들 쫙 이제 알아서 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어떤가? 그죠? 아파트들 그러면은 다 다시 설계해가지고 다 다시 재건축을 이기면 합니까? 지금 멀쩡한 거 뭐 부시고 짓는 것도 지금 저렇게 힘든데, 그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도우미방이 따로 있을 아파트의 분들 같으면은 지금 경단년이 뭐니 이런 거를 걱정하실 처지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는 정작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 그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등하교 도우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대안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싱가포르라고 하는 여건은 사실 동남아시아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배로 되는 잘 사는 나라기는 한데, 그 나라에서는 이 값싼 노동력을 주변 나라에서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3억 인구입니다. 3억 인구.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그다음에 타일랜드 뭐 등등 여러 나라, 인도, 스리랑카 이쪽에서 주구장창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죠?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더 힘들 정도예요. 그죠? 거기 싱가포르 서울만한 크기입니다. 딱 서울만한 크기에다가 인구는 5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 규모입니다. 서울 인구 1000만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난한 나라들 10억 인구의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잘 사는 나라 딱 하나. 그죠? 그래서 무제한의 값싼 노동력들이 뭐 바로 배 타고 건너와도 되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내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다들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그 싱가포르로 갔다가
뭐 다시 돌아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자분들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건설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곳에 괜히 되게 많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력들이 수시로 빠져나가요. 수시로 들어오고 수시로 빠져나가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죠? 마켓 시스템이, 마켓 메커니즘이 정말 철저하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들어와 계신 저임금 노동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불법 체류로 있으신 분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는 불법 체류로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낳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 낳으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민으로 인정해주고 또 가정에 아기 낳고 그거의 혜택을 그대로 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기존에 와 계신 또 조선족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죠?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부터 먼저 양성화가 중요합니다. 양성화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안 그럴 경우에 그분들하고 먼저 대단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 따져보고 나서, 그죠? 기존에 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라든가 여러 이제 나라에서 오신 분들 다 한번 살펴보고 그분들부터 먼저 활용하거나 양성화할 방법을 찾아본 다음에 그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동영상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